조건에 대해서 했는데, 자, 명제란 뭐다? 참과 거짓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야, 그치? 근데 뭘 판단할 수 있는? 참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은 뭔디? 명제의 조건. 문자는 예? 맞지 않나요? 맞긴 한데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문장 또는 식인데 조건도 문장 또는 식인데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에 따라 x값 혹은 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을 조건 또는 뭐라고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건 두 개가 모이면 뭐가 될 수 있다? 명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P 조건과 Q 조건이 있을 때 P면 Q이다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명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그러니까 조건은 어떤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은 걸 뭐라 하지?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그 X값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려면 뭘 판단하면 돼? 진리집합에서는 공집합네? 자, 다시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싶어. 그럼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에서 어떤 걸 판단하면 돼?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 판단하면 되잖아. 만약에 P가 Q한테 포함돼.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지. 그래서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로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었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명제에 붙을 수 있는 어떤 그 수식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떤 또는 모든이 있어요. 어떤이나 모든. 자, 어떤의 부정은 뭐다? 모든이고 모든의 부정이 뭐다? 어떤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어떻게 표현하지? not으로 읽고 이제 기호로서는 물결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는의 부정은 뭡니까?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다. 뭐 요 정도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선생님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그래서 이제 조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조건에 이름을 이제 붙일 거야. 자, 조건 두 개가 모이면 뭘 할 수 있다고? 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서 뭐 P 조건과 Q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이어지면은 P이면 Q이다를 또 심지어 그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있다 있지. 화살표. 이렇게 표현하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라는 의미야.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된다고? 그치, 이게 그 화살표를 짝대기 두 개 그어주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것까지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화살표로서 이 우리가 문장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P 조건과 Q 조건에다가 이름을 붙일 거예요. 무슨 이름을 붙일 거냐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중에 이름을 붙일 건데 자, 이게 뭐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것만 하고 여기랑 대호만 하면 끝이야.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이 P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Q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안 헷갈리는데 왜 헷갈리냐면 이걸 얘기를 할 때 그냥 P는 충분 조건이고 Q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덜 헷갈리거든? 근데 이제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이거 말을 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다시 P는 충분 조건이긴 한데 뭐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P면 Q이다가 참인지 P면 R이다가 참인지 P면 뭐 X이다가 참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표현하기 위해서 뭐뭐이기 위한이 붙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주어가 뭔지만 보면 돼. 주어가 P가 뭐다? 충분 조건이고요. 그 다음 Q가 뭐다?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전제는 뭐예요?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조건에 이름을 붙여요. 다시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면 P가 뭐라고? 충분 조건. Q가 뭐라고?
필요 조건.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좀 보자면은 P면 Q이다 3이면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P랑 Q가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P가 Q한테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안 헷갈리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P가 Q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죠, 충분. 도중 왜 그래? 자, 다시 P가 Q 이게 포함 관계면 P가 Q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P가 Q에 들어가기 충분하지? 외우는 꿀팁인데 별로 반응이 왜 이러냐? 한 박자 늦었잖아. 다시 P가 Q에 들어가기 뭐다? 충분하다. 충분 조건만 정확하게 외우면 반대로 하면 돼. 필요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오케이? 자, 한 번 더 할게. 자, 그럼 반대로 Q이면 P에다가 참이야. 자, 그럼 Q가 뭡니까? 그렇지. P이기 위함까지 붙였네. 다시. Q는 뭡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P는 뭡니까?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안 헷갈립니다. 그럼 만약에 근데 Q이면 P에다가 참이 아니면 뭐야?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이 아닌 거야.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일 때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P면 Q에다가 참인 것뿐만이 아니라 양쪽으로 P면 Q에다가 참이고 Q면 Q에다가 참인 경우도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필충.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 누가? 바로 둘 다 서로 P도 필요 충분 조건, Q도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자, 어려운 거 있니 여기서? 없지? 자, 그럼 여기서 자, P면 Q에다가 참이면 P가 뭐라고? 다시 한번 충분 조건, Q는 뭐라고? 필요 조건. 그럼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P가 Q에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 내 말 잘 들어야 돼. P가 Q에 위한 필요 조건이래. P가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알 수 있어? Q이면 P다가 참이죠. 다시 P가 Q에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어떤 명제가 참이야?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이게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에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P면 Q이다가 P는 충분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P면 Q이다가 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에 이름을 붙였다. 참인 경우에만 요거만 기억해주고 한쪽으로만 정확하게 기억하면은 반대는 이제 필요니까 충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반대는 필요입니다. 자, 그래서 붙인디요. 자, 136페이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자, P는 Q에 위한 충분 조건. 뭔 말이야? 누가 참이야? P면 Q이다.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누가 참이야? 그치, R이면 뭐다? Q이다. 지금 Q가 필요 조건이 됐잖아.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너네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라고?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누가 필요고 충분인지만 보면 되는데 지금 얘가 Q가 필요 조건이라 했잖아. 두 번째 조건에서. 그러니까 Q가 이제 화살표를 받아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Q가 그러니까 R이 이제 Q에 들어가야 돼요. 포함돼야 돼. 자, 그 다음에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누가 참이야? S는 R. 그렇지, S이면 R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S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누가 참이야? Q이면 S이다. 이렇게 참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파악을 해볼 건데 지금 좀 연결되는 게 있어. 얘네들이 연결되죠. R Q 뭐야 이거? 이거 같은 거잖아. 이거 지금 Q 같다. 자, 다시 잘 봐라.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Q가 S에 포함되고 S는 R에 포함되고 R이 다시 Q에 포함되네? 그렇죠. 서로 포함되는 건 뭐밖에 없니? 다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R이 S한테 포함되는데 S가 R에 포함된다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럼 뭐야? 서로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Q, S, R이 다 같다는 거예요. 진리집합이.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있지? P는 뭐야? P는 그냥 요 안에 포함된다고. P면 Q다가 참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기억. P는 S에 위한 충분 조건 맞습니까? P가 지금 S에 들어가기 충분하니? 너무 잘 봐요. 너무 잘 들어가 있지. 맞고. 니은은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맞니? RP.
R은 P에 기한 필요 조건 맞니? 네. P면 R이다 3이니까 맞잖아. 자, 그 다음에 Q는 S에 기한 필요 충분 맞죠? 네. 다 맞네요. 8번 해보세요. 돌아왔어. 여기랑 대우가 뭔지 뒤에 거 하다가 앞에 거 하면 또 기분이 좋거든요. 왜요? 어? 왜요? 그냥 기분, 내 기분이 좋다고. 아. 그래서 여기랑 대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랑 대우는 명제에서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P면 QA다 라는 명제가 있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명제에 역이 되는 명제가 있어요. 역. 그러니까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 중에 이제 역이랑 대우가 있는 건데 역은 뭐겠어? 생각해봐. 반대로. 반대, 그러니까 역수랑 뭐 이런 게 반대되는 의미잖아. 근데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뭐 바뀌었어? 명제에서는. B랑. 그 조건밖에 없잖아. 두 개를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의 역은 뭐다? Q이면 P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 단어 자체로 추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우라는 건 뭐냐면은 대우 화살표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다르게 쓸게요. 대우라는 명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순서도 바꾸고 부정도 붙이는 게 대우예요. 그래서 대우라는 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 라는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역은 왜 하는지 대충 알겠단 말이야. 순서 바꿔보고 싶잖아. 바꿔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애를 역이라고 하는 건데 대우는 왜 정의하냐면 따로 자, 대우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가져요. 대우 관계는 이렇게 서로가 대우 관계인데 대우는 뭐냐면 참 거짓이 일치. 뭔 말이냐면 이게 자,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 했잖아. 그래서 얘가 참이잖아? 그럼 얘도 뭐다? 참이에요. 얘가 거짓이 뭐다? 얘도 거짓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보여볼게. 우리 보통 명제는 뭐로 증명해? 보통 진리집합으로 증명하죠. 자,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려면은 집합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Q 안에 P.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P가 Q에 포함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랑 PQ가 같은 경우 있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얘가 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not Q와 not P에 대해서 얘네들의 포함 관계 어떻게 되는지 알면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전제집합까지 조금 해주면은 자, not Q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Q의 진리집합 Q. Q의 여집합이죠. not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P의 여집합이죠. 이 둘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지. 자, Q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이랑 누가 포함돼? 이렇게 되네요.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포함돼?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죠. 똑같이. 그러니까 뭐야? 요렇게 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거짓이라고 하면 얘가 참이 아니려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성립하겠어 안 하겠어?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P면 Q자가 참이면 그놈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뭐다? 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거짓이면 뭐예요? 당연히 얘도 거짓이다라는 거다. 그래서 대우는 참거짓 관계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뭐가 우리가 쓸 수 있냐면은 대우법이라는 게 생겨요. 대우법. 자, 대우법이 뭐냐면은 자, 명제라는 게 뭐라 그랬어, 쌤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라 했잖아. 그럼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겠지. 자, 그 중에 쌤 방법 한 가지 말해줬나? 기류법이요? 기술법 언제 말해줬지? 아니요. 예습했니? 아니요. 방법 말해줬잖아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 뭐 말해줬어? 대우법. 그거 뭐 지금 아직 말 안 했는데 이거 지금. 집합. 집합과 사이의 포함 관계를 파악해보라 했고 한 가지 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얘기했어. 뭐 있었어? 화살표. 화살표 뭐요? 그건 기호인데요. 화살표는 기호인데요.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좀 주세요. 발레를 들어보라고 했죠.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뭐라 했어, 쌤이?
거짓이라고 했지.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가 있는데 그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거야. 뭐야? 대우법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대우법은 뭐겠어? 대우에서 어.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그럼 대우를 해보는 거지. 그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주면 얘가 참이 뭐다? 얘도 참이니까. 그게 바로 대우법이에요. 그거 아니죠? 자, 대우법 뭐라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대우를 말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는 거지. 아니면 반대로 얘가 안 되니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고 같으니까 참거짓 관계가. 그게 바로 대우법이다. 알겠니? 네. 그친디? 역과 대우. 그죠? 그래서 아무튼 명제 사이의 관계 중에 역이랑 대우가 있는 거야. 역은 말 그대로 이제 바꾸는 건데 바꿀 수 있는 게 조건 2개밖에 없으니까 명제에서는 그 2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대우는 순서도 바꾸고 그 부정까지 붙인 게 대우예요. 근데 대우가 따로 정리하는 이유는 뭐라고? 참거짓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대우라는 거를 따로 정의하는 거야. 자, 그러면 130페이지에 참거짓을 판단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하래.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안 해봐도 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뭐일 거니까 참일 건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라 이 말이야 이 문제에서는. 자, 그럼 이 명제는 x, y가 0이면 x가 0 또는 y가 0 참이니? 참이죠? 대우는 뭐예요? 대우를 말해볼까? 말로 해볼게. x가 0이 아니거나 그리고 y가 0이 아니면 뭐예요? xy가 0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잖아. x도 0 아니고 y도 0 아니면 곱해서 0이 될 수 없다 이거. 그게 참이죠. 그래서 대우도 참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x가 2이고 y가 3이면 x 더하기 y는 5니? 참이잖아. 이거는 뭐 그죠? 참이죠. 얘 대우 말해볼까? 진서야? 진서야 못 꺾이겠다 그냥. 그 손 똑바로 이게 의자 당겨. 정신 차려. 그리고 샤워를 시켜야 되나. 자, 2번 얘 대우 말해본다. 뭐야? x 더하기 y가 5가 아니면 뭐예요? x가 2가 아니거나 또는 그리고 y가 3이 아니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얘가 원래 명제가 참이었잖아. 대우도 당연히 참이지. 아니 이 대우 한번 말해보면은 좀 이 문장이 조금 그런데. x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어때? 좀 뭔가 복잡하지? 그때 뭘 해볼 수 있다? 대우법을 써서 딱 이렇게 해보면은 바로 참이다 나오잖아. 이때 대우법을 쓰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ax 제곱이 0보다 크면 a가 0보다 작다. 맞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가? 어떤 실수라는 건 뭔 말이야 선생님? 같은 말로 어떤 실수? 의미에는 모든이야 같은 말이야. 어떤 실수? 하나만. 한 개 이상이라고 했어요. 어떤의 의미가 한 개 이상만 만족하면 얘는 참인 거야. 그러면 ax가 제곱이 0보다 크면은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맞으려면은 하나라도 만족하려면. 근데 0보다 작으면 이걸 만족하는 게 되니? 어떤 실수 x가 있니? 이게 A가 0보다 작으면은 얘네들이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거짓이다. 그럼 얘도 부정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돼? 부정. 부정이란다. 대우를 말해볼까? 대우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예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야? ax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뭐 누가 봐도 아니죠.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아무튼 둘 다 거짓이고 5번 한번 해볼까? 3개 다 풀어보세요.
명제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보고 대우를 말하고 그 대우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보세요. 다음에 포함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봐라 P면 Q에다가 참이다라는 걸 알잖아?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다. 뭐야? 이게 참이래. 그럼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다고. 뭐예요? 대우에서 대우도 참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지면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참이 명제를 알 수 있어. 뭐야? 불러봐. not Q이면 not P다도 참이에요. 왜냐면 대우에 의해서 대우의 정의에 의해서 대우는 뭐라 했지? 그 역한 다음에 역. 만나. 그러니까 참거짓 관계가 일치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졌을 때 그 대우도 참이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참 명제가 예를 들어 그럼 2개 주어져. 그럼 몇 개를 알 수 있는 거야? 참 명제. 4개를 알 수 있는 거지. 3개가 주어져. 6개를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P면 not Q에다가 참이래. 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적어놨고 1번 봅시다. P면 not Q에다가 참이래.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다? Q이면 not P에다도 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not R이면 Q이래.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다? not Q이면 R이다라는 것까지 총 4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면 뭐래? P면 not R이냐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 걸 찾으라는 건데 뭐가 연결되니 지금? PQ, PQ. 이렇게 되네. 요렇게 되네. P 나 QR. 그래서 이렇게 Q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개가 같잖아요. 그러면 not R이면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not P다도 참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P면 P면 R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2개를 결과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2번 맞습니까? P면 not R이다라는 걸? 1번은 틀렸죠. 자 2번 볼게. P면 not Q가 참이래. 그러면 뭐야? Q이면 not P다도 참이고요. 그 다음에 R이면 Q에다도 참이래. 뭐야? not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지. 그럼 여기서 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요렇게니? 자? 그러면 여기서 또 2개를 합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R이면 not P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로 또 알 수 있는 게 뭐야? P면 not R이다. 맞네요. 2번은. 그죠? 2번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대우를 적어본 다음에 여기서 종합해서 또 연결되는 걸 찾으면은 또 참인 명제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3단 문법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A, B, C 순서대로 참이면 당연히 A면 C에다가 참이겠죠. 이 말이야. 이걸 3단 문법이라 해. 3단 논법뿐만 아니라 4단 논법이 될 수도 있고 5단 논법, 6단, 7단 논법 다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이제 지금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A가 B에 포함되고 그 B가 다시 A, C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인 거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가 잉어가 지금 잉어가 멸치를 먹었어. 이거가 멸치를 먹어. 만약에 그 멸치를 먹으면 잉어가 다시 상어한테 먹혔어. 그럼 상어 배에 멸치가 있어 없어? 있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치는 상어한테 이제 포함된다. 이해를 저거 듣고 이해돼요. 야 멸치가 상어 배에 들어가는 게 이해 안 가나? 이거가 멸치를 먹어요. 아 근데 잉어는 민물에 살고. 아이 참 이것도 논리 좀. 아니 그러니까 잉어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멸치 먹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내가 먹이가 잉어 멸치래? 아무튼 면밀하지 못했다. 아 근데 전 마음에 사람으로 예를 들자니까 좀 마음에 잔인했어. 들었어요. 그래? 멸치가 이제 잉어 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잉어를 상어가 먹었어. 그러면 이제 상어 배에 멸치가 있잖아. 바로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야. 그래서 상어도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상어가 뭐라고요? 상어는 이 멸치를 안 먹고 멸치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완전 이득인 거지. 가시고 좀. 그래서 유제 6번 풀어봤어요.
자, 명제에서 이제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또 다른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를 찾아라. 결론을 그러니까 명제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결론을 낼 수 있다. 라고 했죠. 그 3단 논법 혹은 4단 논법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또 다른 명제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이 명제를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반대 과정도 할 겁니다. 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걸로 뭘 결론을 내래?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결론을 내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명제가 뭔지 판단하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명제 아니야. 명제에 맞긴 하죠.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오니? 네. 어? 아 아니죠. 아 맞네요. 봄이 오면 꽃이 피니? 무슨 꽃이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명제는 아닌데 이 문제 내에서 명제라 보래. 참인 명제래.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건으로 조금 이름을 둘 건데요. 자, P 조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날씨가 춥다. Q 조건은 뭐라고? 제비가 돌아온다. 그다음 R 조건은 봄이 온다. 그 다음에 S 조건을 핀다. 꽃이 핀다. 알아보겠지. 알아보겠지? 어? 저 리을이에요. 누구요? 봄. 봄옴. 약간 TP는 뭐라노?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를 명제 기호로 표현해보자. 어떻게 되니? 낮 P이면 제비를 안 적었네? 아, 여기 있네. 네. Q이다. 여기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봄이 오면 꽃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뭐야? R이면 R이면 S이다. 요걸 가지고 뭘 결론을 내래? 봄이 오면 R이면 Q이다. 요걸 결론 내래. 그럼 어떻게 연결돼야 돼? S가 요렇게 연결돼야 되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명제가 뭐예요? S이면 not P이다. 근데 얘랑 똑같은 게 뭐예요? 참거짓이. 그렇지. P이면 not S이다.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얘 문장으로 말해보자. 뭐예요? 꽃이 피면 날씨가 추워. 날씨가 춥지 않다. 혹은 뭐예요? 날씨가 추우면 꽃이 안 핀다. 둘 중에 있는 거 뭐야? 여기에서 5번이네요. 자, 밑에 유제 풀어보세요.